자, 네,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비교 광고, 비방 광고를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의료 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수술 없이 약물 없이 같은 뭐 이러한 단어를 쓴다든지 이게 무엇인가 이제 그 직역 간의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더라. 이 문제라기보다는 안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의료 광고라는 것 자체는 의료에서 이 광고 아니 그러니까 의료가 아니라 경영 마케팅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제품을 포피가 있죠. 내 제품은 어떻고 내 제품이 갖고 있는 경쟁력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프로덕트 그리고 프라이스 가격 전략은 어떨 것이고, 그리고 플레이스 유통 전략은 어떠고, 그렇다면 프로모션 촉진 전략은 어떨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4P를 쳤을 때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의료라는 것은 의료인이라는 특정한 집단만이 제공을 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 프로덕트를 할 수 없고, 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제품에 관해서도 비교를 하든지 이게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 제품이 갖고 있는 우위 자체라는 거를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잡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두 번째, 프라이스 전략. 이건 내국인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가격에서 제한점이 많다라는 거. 하지만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 만약에 순수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일 경우에는 이 프라이스 전략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대략 그 프라이스도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다 일반 제품처럼 향수 한 병이 100만 원에 팔고 싶다, 이렇게 이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그런 다음에 그 플레이스, 그 유통이나 장소나 이제 유통에 관련된 전략 자체도 굉장히 제한점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케팅에서 어떻게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다섯 번째 있죠. 프로모션 전략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이 광고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 내국에서는 분명히 내국인 광국 땅에서는 이러한 광고를 하는데 분명 문제가 돼요. 외국에 낼 때는 다른 그쪽 법으로서 저쪽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건 다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해외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 광고나 이런 게 뭐 일반 제품 팔듯이 광고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 광고는. 자, 뭐 요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어떤 게 안 되냐면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 내지 사진이나 이런 광고는 금지되어 있어요. 치료하지 않은 환자의 환부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치료한 환자의 사진만을 허용하게 되어 있어요. 치료가 완료된 사진만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치료받기 전에 좋지 않았던 모습 이런 거는 환부, 그러니까 상처 부위나 이런 거는 보여주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동일 네트워크 계열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사진을 사용한다든지, 자,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경쟁 병원 거를 하면서 은근슬쩍 잘 봐라, 잘 못하지 않았냐, 이거를 말은 안 하지만 사진으로서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예, 이런 거 안 되고, 자, 이렇게 돼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영상이나 내지 사진이 되지 않고, 치료 후의 사진 기간은 3개월 이상만 허용됩니다. 왜냐? 치료한 후에부터 3개월 전까지는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3개월 이후 진짜 내 몸에 정상적이 됐을 때 이상만 허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의료에 있어 갖고 이 프로모션 전략에서 제한점이 많구나 정도를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내국인한테 광고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달라져요. 달라지지만 제가 이걸 내국인 걸 보여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왜냐면 이런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해외에 있는 국가들도 이러한 식으로 제한을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거를 만약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면 이거를 풀어주는 국가들은 있어도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도 이런 의료에 관련된 거는 제한점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염두하라고 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다든지, 환자가 오케이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의료관광에서 보시면 환자들 사진은 누구냐면 보통 처음에 계약을 맺습니다. 당신 사진 쓸 건데 대신 수술비는 안 받을게, 이런 식으로 하죠. 예. 그래서 전후 사진도 당연히 동일한 조건에서 찍어야 되고, 근데 옛날 사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술 전 사진은 뭐 메이크업 하나도 안 한 상태 막 퉁퉁 라면 한 10개 끓여 먹고 잔 얼굴로 찍어 놓고선 그 다음에 그 사진은 완전 풀 메이크업 해갖고 조명도 좋게 해서 찍고, 원래 이거는 환자를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심각한 부작용이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을 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부작용하고 중요 정보에 관련된 것들은 그 의료 관광을 할 때 있어 갖고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의료 침습 행위가 들어간다는 행위 자체는 뭐가 발생한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부작용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데 얼마나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냐의 정도지 부작용은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누락이 되어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크게 엄벌에 처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이 성형수술을 받은 많은 중국인 환자들 중에서 이 환자들이 정상적인 루트를 갖고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게 아니라 여행으로 와갖고 그냥 짧은 시간에 잠깐 받고 하니까 팔로우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들이 중국 갔다가 얼굴이 부작용이 나타난다든지 이랬을 때 중국 의사들이 뭐 할 수가 없고 막 이러니까 이게 소송을 걸어도 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정상적 방법으로 해갖고 기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갖고 어떠한 병원들까지 생겼냐 그러면 부작용을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는 병원들까지 생기게 되고 뭐 이러한 현상도 나타나게 되겠죠. 자,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뭐 칼럼 또는 건강정보기사 형식의 광고, 요게 조금 재미있는데 앞에 거 얘기하는 게 뭐가 있나 봅시다. 자, 원칙적으로 부작용이 명시되는 거 당연하고 부작용에 대한 내용의 글자 크기만 다른 본문의 글자 크기에 비해서 작으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이건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되고,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기술임명이나 약제명, 앞에서 얘기했었던 의료법에서 얘기했었던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거, 그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질병의 치료에 관한 내용의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 치료에 관한 내용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칼럼 또는 건강정보 기사 형식의 광고도 원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사 형태로 써요. 제가 만약에 의사예요. 그래서 기사 형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피부가 좋아지고 이렇게 했어요. 자, 기사 형태의 글로 써갖고 이 기사는 뭐 어느 수원 성형외과 뭐 전문의 오세영 이렇게 했다고 썼다고 칩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 소속 의료기관 표시가 금지되어 있고, 자, 기사 형태는 이제 제가 이렇게 했다고 기자가 이거를 옮겨갖고 했다, 다 밝히고 이건 다 금지예요. 이건 광고가 된 거예요. 간접 광고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소속 의료기관 표시 금지라는 거는 내가 어떤 건강정보나 그 어딘가에 등장했어요. 그래서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기사도 뭐 A 성형외과에 뭐 O라는 의사가 라고 얘기하면 S 성형외과 O 의사, O 전문의에 따르면 상관없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소속 의료기관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선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더라. 전문가의 의견을 글을 쓴 의료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은 다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타민에 출연한 의사야, 비타민에 출연한 의사인데 그것을 이제 광고 문구로 해갖고 비타민에 출연해서 뭐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성형외과 비타민에서 예를 들어서 수원 무슨 의원 전문의 누구 이렇게 쓰지 않아요. 보통 나올 때 뭐 한의학 전문의, 뭐 한의사, 의사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서 이 사람이 어떤 병원이나 어떤 의원을 하는지 모르게 합니다. 물론 알려면 다 알 수 있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게 금지가 되어 있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당연히 금지가 되겠죠. 의료 광고의 내용이 허위과장인지 여부는 광고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관장한 경우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따라서 판단되고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아요. 고의로 했느냐 과실을 했느냐 묻지를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처벌을 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법적은 고의가 훨씬 중형에 처해지고 과실은 중하게 처하지 않아요. 근데 허위과장이라는 거는 고의성이 무조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만큼 웬간한 기업에서 하는 거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 눈 감아줘요. 웬간한 제품들은. 근데 의료는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 의료 관광을 할 때, 의료 관광에 대한 프로모션을 할 때 이 허위과장 광고니 아무 생각 없이 일반 제품이나 서비스 팔듯이 최고의 무엇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걸고 넘어가면은. 아니면 황제의 서비스 막 이런 식의 거, 아니면 이런 거 되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허위과장 광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
자, 위반 시 뭐 형사처벌과 형사처분 뭐 이거는 배울 필요는 없는데 이러한 것들까지도 있더라. 이거 변했어요. 조금 더 세지긴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더라. 그래서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 광고 방법론인데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 광고와 관련해서 2013년까지 이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제정을 하고 있냐면은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 광고도 광고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도 의료 광고에 해당하는지 했었을 때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광고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의료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복잡하게 썼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한 것도 다 의료 광고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래서 인터넷으로 무엇인가 외부인들한테 광고를 하는 데 있어 갖고도 되게 세련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의료 광고하는 사이트들이 있긴 있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촌스럽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촌스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법적 규정이나 규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는 것들도 있어요. 실 상황은 뭐 촌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자, 뭐 이러한 것들로 진행이 된다. 제 의료 광고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해볼게요. 실제 판례를 해볼게요. 좀 약간 민망한 내용이긴 한데 치료 효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판례예요. 실제 판례. 이런 게 의료 광고로서 했었던 겁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팝업 창을 통해서 뭐 필러주의 분경 및 귀도학대술과 관련해서 절대 안전하다 무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썼었고 홈페이지 본문에 뭐 주사 확대 요법과 관련해서 절대 안전하고 부작용 없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보건소장은 업무정지 15일 해갖고 과징금 일시 100, 1000만, 280만 원밖에 안 나왔네. 이런 식으로 부가 처분을 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외국인 환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한국 기업이 의료 의료관광 비자를 받고 온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의료기관을 방문한 외국인은 과거에는 외국인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왔는데 이 외국인들한테 중국에서 광고를 하든지 동남아에서 광고를 하든지 미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프로모션을 했더라. 보통은 되게 아프고 그런데 위험할 수도 있는데 무통이고 절대 안전하더라 라는 표현을 해갖고 했다. 근데 이게 걸렸다 이러면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의료관광으로 한국에 온 호주인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신해철 씨 집도의한 그 병원에 갔어요.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예. 그 호주인도 죽었어요. 그 사람 병원 폐업하고 다른 데서 병원 하고 있어요. 옛날에 잠실에서 다 지금 어디로 영등포인가 어디 갔다가 지금 또 폐업하고 딴 데로 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살인마여서 계속 하느냐. 제가 얘기했죠. 침습적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자면은 우리 거에 대해서 절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약에 외국 호주 고객을 끌어오는 데 있어 갖고 광고를 했다면 굉장히 크게 당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환자가 의료 관광을 올 때 분명히 뭐냐 어떠한 프로모션에 그 영향을 받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프로모션 영향을 이 환자한테 영향을 주는 프로모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드는 건데 이런 식의 뭐 무통이라든지 절대 안전이라든지 이런 현혹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게 들어가면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모션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의료 프로모션에서 쓰는 문구보다 훨씬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예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아마 걸렸던 예인데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통증의 정도를 표현하는 광고에 있어서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여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 통증과 출혈이 없다 또는 전혀 없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 이건 뭐냐면 무죄 판결난 겁니다. 자, 뭐냐면은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환자한테 한국 치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아나 잇몸을 절삭절개해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라고 만약에 미국 환자들한테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왔는데 이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야. 그래서 되게 아픈 거야. 너무 아파. 이거 광고하는데 이거 과장 광고 아니냐. 미국 사람들 고소 잘하잖아요. 고소해버렸다. 고소하겠다. 고소미나 먹어라. 막 이랬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냐.
출혈이 거의 없다. 이거는 무죄인데 이거 재수 없으면 이것도 유죄로 판결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판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말 자체를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만약에 임목절삭절개를 하여 통증과 출혈이 없습니다라고 했으면은 100% 문제로 발생을 해요. 예. 이건 분명히 100% 문제가 됩니다. 거의 없어서 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앞에 거는 무통이라고 해. 절대 이런 것가 들어가서 안 된 것이고 뭐 실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버스 차량 외부에 군인 학생 특별할인, 이건 이제 내국인 대상이겠죠. 할인이나 문구 광고를 부착해서 10%에서 20% 가격 할인 광고 사안에 관련된 건데, 자, 이것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 광고제기에서 2006년 7월 10일부터 2006년 8월 31일간 중고생 포함한 청소년에게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 시 50% 할인 내용을 홍보한 사안. 자,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두 가지 비슷하죠. 군인 학생 특별 할인이라는 문구고 광고물 부착 및 10에서 20% 가격 할인이라고 써붙이고, 그 또 다른 광고는 여름맞이 청소년 비슷하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고 50% 할인해주고. 자, 이 둘 중에서 하나는 유죄고 하나는 무죄였습니다. 예. 뭐였을까요? 어떤 게 유죄고 어떤 게 무죄였을 것 같아요? 예. 위에 게 유죄 판결이 났고 밑에 게 무죄 판결이 났어요. 자,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 밑에 거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밑에 거는 한정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속 어떠한 것을 이 할인 이벤트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때 방학 기간에만 청소년들에 한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버스 차량 외부에 군인 학생 특별 할인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기간도 안 적혀져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호객행위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것도 호객행위 아닙니까? 호객행위는 호객행위인데 법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광고에 관련된 프로모션에서 저는 광고를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것을 했었을 경우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싱 전략 중에 하나죠. 프로모션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기본 전략은 뭐예요? 가격으로 하는 전략이란 말이야. 이 가격 전략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환자한테는 이건 좀 자유롭습니다. 자, 외국인 환자들이 직접 내가 돈을 갖고 오면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자유롭게 진행을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문제는 덜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한테 대상을 했을 때도 어떤 광고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유권에서 뭐 법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법을 깎고 올 수밖에 없어서 썼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배너 광고를 통해서 특정 사이트를 이동하도록 하고 이동한 사이트에서 진료비 할인권을 부여하는 행위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으로서 프라이싱 전략 자체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된다? 금지된다는 거예요. 할인권 부여한다든지 이런 거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품권, 할인권 등을 발행하는 거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학생들이 많이 했어요. 어떠한 획기적인 프로모션 전략을 짜봐라.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배우고 쓰면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왜 의료 관광에서는 어떠한 할인권 같은 걸 판매를 하지 않느냐. 굉장히 다양한 할인권이 있고 꼭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물건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바이 원 게런 프리 뭐 이런 거 같은 거, 아니면 2개 사면 하나 더 주고 뭐 이런 식의 프로모션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안 돼요.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돼요. 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상품권, 할인권 등의 발행 유통도 금지시켜요. 그리고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준의 할인을 한다든지, 자, 제로로 한다든지, 통 크게 쏜다, 100원, 이렇게 쌍꺼풀 100원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자, 제가 이게 지금 외국인한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내국인 거를 같이 봐야 되는 게, 지금 한국은 굉장히 외국인들한테도 법적으로 막혀 있는 추세인데, 이제 뭐 오픈이 된다면은 같이 섞여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랬었을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금지사항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의료시장을 어지럽히는 수준의 할인은 안 된다. 통 크게 쏜다. 안 됩니다. 자,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료 광고 행위. 쉽게 얘기해서 요것도 학생들이 많이 시도했었던 거예요. 제 경험에 하면은. 왜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성형외과 거 그런 거 팔면 안 됩니까? 좋은 아이디어예요. 쿠팡을 통해서 팔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배민을 통해 갖고 무엇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원래 모든 게 가능해. 하지만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료 광고 행위는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한국이 제일 쉽게 의료 광고 한국으로 원래 그 의료 광고를 활성화시키려면 무엇일 것 같아요? 이거를 잘 활용한다면 중국의 그 알리바바 있죠. 알리바바를 통해 갖고 한국 의료기관에 대한 어떠한 그 알리바바를 통해서 쉽게 해서 쿠폰을 팔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의료 광고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중국에서 사는 게 얼만데 그러니까 알리바바를 통해서 그 한국 의료 관광 비행기 티켓하고 의료 성형외과 관련된 거 쌍수는 얼마, 양악은 얼마, 전신 얼마, 자세한 거는 뭐 문의하세요. 해서 많이 하는 그 수술을 리스트업화 시킨 다음에 한국에 있는 성형외과나 이런 데서 그래갖고 알리바바를 통해서 팔잖아요. 제일 직방, 제일 빠른 방식이에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 듣고 맞아, 그 방식이 있었네. 맞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다 법에 저촉이 돼서 못 하는 겁니다. 예. 그게 특출나고 막 엄청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것들이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대부분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되지 않는다. 저도 이거 처음에 학생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런 방식이 있는데 왜 못했을까 막 이러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소셜 커머스를 통한 그 파는 거 힘들어요. 원래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법만 하나 살짝 바뀌면은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법에서도 금지시키고 있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료 관련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예. 자, 뭐 요런 거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정말로 쉽게 구매할 수 있겠죠. 한국도 만약에 성형외과에서 피부관리나 이런 거, 치과 임플란트 같은 거 뭘 통해서 할 수 있다? 소셜 커머스 하면 제일로 쉬워요. 아니면 인터넷 홈쇼핑. 야, 오늘까지만 할인해 줍니다. 예, 임플란트 얼마. 아주 좋은 방식이죠. 근데 다 금지되어 있는 거. 자, 이런 경우가 있고. 허용되는 경우는 연예인의 이미지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그냥 이미지만 단순 사용은 제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류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막 갖다 써요. 그런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무조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뭐 예를 하나 들자면은 누구야? 그 태양 씨, 민효린 씨 와이프 민효린. 그 어느 성형외과에서 중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의료 관광객을 받는 성형외과였는데 민효리 씨의 그냥 이미지만 나왔어요. 뭐 했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앞에서 뭘 했어요. 경험담이나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다고 민효리 씨가 나서 선전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이미지도 사용하지 않았어. 뭐라고 썼냐면은 얼굴은 나왔었구나. 그런 다음에 민효린의 코를 만들어준다라고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성형외과는 민효린 씨 코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렇게 이쁘게 만든다는 의미라고 했지만 민효린 소속사에서 고소했거든요. 뭐냐면 마치 성형 수술을 받은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자연상콘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능하겠죠. 예. 하지만 어쨌든 무조건 그 연예인에 대해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있지만 무조건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의료인이 자신이 출연한 TV 등의 사진 및 동영상을 사용해요. 예서 내가 저게 나온 거예요. 비타민에 나왔어요. 비타민에 나와서 연예인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TV에 출연했을 때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상관없어요. 어디서 병원 내에서 상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틀어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의료기관 그렇지만 바깥에서 내가 여기 출연한 누구고 우리 병원은 어디 있습니다. 그건 또 불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거. 내가 동의했다. 고객이 동의했으면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의했어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동의하면은 자기네들이 그 대상한테 이메일을 보내던 프로모션을 하던 광고를 하던 어드버타이징을 하던 이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선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벌금과 과징금과 과태료를 매기는데 여러분들은 뭐 요거 보실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좀 그 딱딱하고 지겨운 어떻게 보면 의료에 관련된 좀 사항들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도 다음 PPT죠. 다음 PPT부터는 아마도
이제 광고란다. 관광에 관련된 얘기, 주로 SIT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의료 관광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관광적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 뭐다? SIT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Special Interest Tourism. 그러면은 Special Interesting한 거. 그 중에서도 의료인들이 투입된든지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조금 덜 들어가는 그런 헬스 투어리즘, 스파 투어리즘 이런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